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5년 6월 달에 고3들이 찾는 6월 모의 평가 시험에 대한 지문을 21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변형 문제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독해 지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내용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평이나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 같은 것도 예상 지문 어떤 내용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21번에 첫 줄에 보시면 베이싱부터 쭉 갑니다. 일단 ing로 출발해서 저 뒤에 부처가 s가 붙었죠. 그래서 동명사주입니다. 동명사주어. 그리고 베이스 A on B는 위에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해석은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A를 B에 근거를 두다. 또는 B에 A의 근거를 두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found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써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입니다. 부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found it 할 때 it이 the climbing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it이 목적어고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인데 그 앞에 부사가 형용사 보호를 수식하면서 위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end 다음에 conclude 대절 나오는데 conclude는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대시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죠. 그리고 when이 나왔는데 when은 일반적으로 뭐뭐 할 때라는 시간 접속사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시간 접속사의 의미 플러스 양보적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했을 때조차도 뭐뭐 했을 때에도 이런 양보적인 느낌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w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양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저 밑에 보면 the good or bad feelings가 have의 목적으로 빠져나간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되어 있고 이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are not으로 되죠. 동사가. 그리고 다음 줄에 something 다음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take credit for 하면 무엇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나간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 수거는 중요한 수거입니다. 그리고 밑줄에 있는 수거도 중요하죠. be grounded in, 뭐뭐에 근거하다, 근거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특이하게 눈에 띄는 문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3점짜리입니다. 구평이나 수능에서도 3점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 줄에 보시면 self-worth입니다. 자존감이 되죠. 여러분의 자존감을 등반 성과에 근거를 두는 것은 put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입니다. 외부적 요인의 변덕에 여러분을 두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자존감을 등반 성과에 근거를 두는 것은 외부적 요인의 변덕에다가 여러분을 두는 것이란데 긍정적 뉘앙스가 아니죠. 부정적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등반을 정말 잘했다고, 등반의 성과가 아주 좋아. 그러면 여러분의 순수한 노력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잖아요. 근데 외부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등반 성과가 평가가 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등반 성과 결과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한 어떤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겠죠.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존감이고 등반 성과고 외부 요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se factors입니다. 이 요인들은 외부 요인을 가리키죠. 랜덤이죠. 무작위적인이죠. misleading, 오도하는 이죠. 그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인이. 무작위적인, 지 맘대로라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고,
오도한다란 말은 우리를 잘못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잖아. 계속 부정적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문장이.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도 부정적 뉘앙스죠. 비교는 착각의 하나의 원천이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나온 그 결과는 착각이야, 착각. 그래서 계속 부정적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느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잘 수행했다고, 오늘 certain client, 특정한 등반에서 잘 수행했다고 느꼈을지도 몰라. 뭐 때문에? 여러분의 파트너죠. 여러분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인데, an off day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었고, 그리고 found the climbing very difficult. 그 등반하는 것이, 파트너 입장에서 그 등반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트너하고 같이 등반했는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잘 등반을 했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외부적 요인은 뭡니까? 파트너의 컨디션 상태죠. 파트너가 정상적 컨디션이었다면 내가 잘 수행했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착각이란 말이야. 내가 등반을 잘한다는 거. 그래서 내 자존감이 우월하다는 거. 우월하게 느껴진다는 건 착각이란 이야기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You found it only slight difficult죠. find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생각하다로 이해하면 돼요. 해석할 때는. 여러분은 그 등반을 오로지 약간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여러분이 꽤 잘 등반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요. 착각이잖아요. 뭐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wall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평소보다도 나을 게 없이 등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꽤 잘 등반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에 대한 착각이죠. 됐죠? 그 다음에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이제 문장 위치가 좋은 자리인데 변형 문제를 했을 때는 OR은 아니면, 자, 여러분의 파트너가 앞에서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파트너가 이번에는 뭐 at the top of his game, at the top of one's game이 기량이 최고란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파트너가 기량이 최고였다는 거지. 그러면 정말 잘하겠죠, 이 사람이. You felt weak in comparison.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와 비교해서 약하다고 느꼈는 거야.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야. put in 다음에 performance는 성과를 내다는데 a very strong가 매우 강렬한 성과를 냈다는 거죠. put이 과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강렬한 성과를 냈는데도 객관적으로 강렬한 성과를 냈다.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비교해 봤을 때 파트너가 워낙에 기량이 뛰어나니까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올바른 어떤 판단에 비교에 대한 결과는 아니잖아. 이것도 자기가 가진 잘못된 착각이죠.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가 나와요. 환경적 요소가 관련될 수 있다. 위에서 외부적 요소, 파트너에 대한 어떤 외부적 요소, 이거 말고도 지금 환경적 요소가 관련되고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 요소. 자, 어쩌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의 목표를 달성을 했을지도 모른다. 뭐 때문에? 특히 유리한 조건 때문에. 이게 환경적 조건이란 말이에요. such as low humidity. 습도잖아. 환경이잖아. 낮은 습도와 같이 유리한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등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로 등반을 잘 못했는데도, 특별히 잘 못했을 때에도 습도가 낮은 것과 같은 유리한 환경적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의 목표적 등반의 목표를 잘 달성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한 거지. In all these cases, 모든 이런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죠. 파트너와 비교했을 때, 외부적 요소, 환경적 요소가 있었을 때, 이 모든 경우를 다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느꼈던 거는 올바르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느낌, 감정이든 안 좋은 느낌, 감정이든 간에 이것은
are not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if the performance, 만약에 그 성과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승시킨다면, 그 성과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는 것이라면 그 상승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 상승은 허구에 근거를 둔 것이다. 허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말이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밑줄을 의미하는 걸 찾아봅시다. 밑줄을 해석을 못한다 해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종합해서 주제를 잡으면 돼요. 자, 1번. 셀프 그로스입니다. 셀프 그로스. 자기 성장이죠. 자기 성장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자기 성장을 가지고 뭐 자존감과 연관짓는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관련 없죠. 그죠? 지문은 단순한 인식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승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요. 틀렸죠? 다음 2번에 your self-confidence, 자존감, 자신감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다는 거죠. 자, 지문은 노력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다는 거지. 외부의 요인에 비교했을 때 내 자존감이 올바른 자존감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문은 자존감의 기반이 노력이 아닌 허구적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이게 틀렸잖아요. 세 번째,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is unreliable. 이때 take는 feel로 보세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취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자존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취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자존감, 여러분이 가지는 그 자존감은 신뢰할 수 없다. 정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요인과 비교해 봐서도 자기가 느꼈던 거고, 또 환경적 요인과도 환경적 요인에 비춰 봤을 때 자기 등반 실력을 느꼈던 거고, 신뢰할 수 없는 거지. 올바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비교는 한 착각의 원천이다 그랬잖아요. 3번이 답이죠. 4번에 보면 퍼포먼스, 이게 매력적 오답이에요. 가장 많이 찍은 오답인데 파트너에 대한 성과의 비교는 동기를 저하시킨다. 이 지문 자체는 비교 자체가 자존감을 왜곡시키는 착각의 원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욕이 꺾인다는 정서적 반응, 감정적 반응,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답이었어요. 5번에 야심에 찬 목표, 뭐 이거보다 틀렸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도와준다. 전혀 무관한 거죠. 이거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문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등반 성과에 자존감을 두게 되면 파트너의 컨디션이나 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부 요소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외부 요인에 기반한 자존감 상승은 실제 실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구이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아, 이 글이 어떤 지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만약에 내신에서 어떻게 변형 문제를 낼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번에 6평을 분석하는 목표는 9평 수능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아직까지 수능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석 연습 그리고 필요한 문법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을 때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25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22번 요지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요지 문제라고 밑에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죠. 힌트는 주어집니다. 그래도 감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를. 자, 맨 위에 후저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게요.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후저는 앞에 일단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고 후저가 이어집니다. 이럴 때 후저의 선행사는 사람이나 사물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사를 후저 자리에 넣어서 뒤에 명사를 바로 수식하면서 확인을 해준대요. 그리고 후저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사가 나오는 구조, 이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독해에서. 그리고 후저 뒤에 나오는 명사의 그 명사 동사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는 후저는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맨 처음에 주어를 먼저 해석해요. 그 다음에 뒤에 후저 뒤에 명사부터 동사 이 부분을 두 번째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행사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해석할 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줄에 the formal이 나오죠. 앞에 있는 정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전자란 뜻이죠. 여기서 그리고 뒤에 후저 나오죠. 맨 뒤에 선행사가 uninterpreted부터 state까지입니다. 그리고 후저 뒤에 probability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can be easily measured라는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the letter는 후자란 뜻인데 위에 첫 줄에 있는 meaning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뒤에 보면 대시 보일 겁니다. 이 that은 그 다음 줄에 entail, 수반하다라는 단어하고 have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앞에 있는 the special부터 values까지가 선행사가 되죠. 그래서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 위치로 바꾸어서도 됩니다. 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다음에 apply to는 적용되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죠. 만약에 타동사로 쓰면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는 뜻으로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apply는 자동사와 타동사 다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고, 그리고 from A to B 나왔고 ASB까지. 그리고 보면 그 다음 줄에 뒤에 a coin tossing game, 동전을 던지는 게임, 동전 던지기 게임이 선행사가 되고,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뒤에 it is pp죠. it is decided. 주어 다음에 bpp 수동 형태죠. 그리고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it은 가주어, 대절은 진주어가 되고 that은 접속사가 됩니다. 무조건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in which 뒤에 완전한 구조 나왔죠. 그 다음 대절 속에서 throwing, 던지는 것은 이란 뜻으로 동명사 주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줄에 constitutes, s가 붙어 있죠. 여기서는 종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고 뜻은 뭐뭇이 되다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constitute는 뜻이 많아요. 법률 등을 제정하다, 어떤 기관을 설립하다, 구성하다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뭇이 되다로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end up with 하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결국 뭐뭇으로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가서 보면 defeating이 나와요. defeating. 이 defeat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패배시키다인데 all이 선행사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 플레이어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패배시키면서 이런 뜻입니다. 패배시키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we tend to가 이제 주절이 시작되는데 either A or B 구조로 나와 있죠. either A or B 구조. A 또는 B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구조는 as a work, 그 다음에 as clever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everything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줄에 do, think about, feel 이 뒤에 목적어로서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이 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까다로운 거는 who's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이 지문은 만약에 내신에서는 서술형이나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 참 좋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독해에서는. 그럼 항상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보와 의미가 명백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는 information과 meaning입니다. the former, 정보를 가리키는 전자죠. 정보는 refer to는 가리키다, 지칭하다, 의미하다 뜻입니다. uninterpreted data or sensory states whose 나오죠. 그럼 정확히 해석하면 전자인 그 정보는 셋째 줄에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확률이 쉽게 측정될 수 있는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나 감각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게 해석이에요. 지금 위에 설명한 문법 설명한 대로 해석 그대로 했죠. 한 번 더 해석해 드릴게요. 전자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확률이 쉽게 측정될 수 있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감각의 상태를 가리킨다. 됐죠? 다음에 세미콜론 있죠? 여기 세미콜론은 그러나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있지만 그러나 후자는 가리킨다는 거죠. 해석인데 어떤 해석이냐면 데이터와 감각의 상태의 해석을 가리킨다는데 뭘 포함해서 뒤에 관계대명사 절 나오죠. 이거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맨 뒤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정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수반하는 또는 가지기로 의도된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나 가치를 포함해서 데이터나 감각의 상태의 해석이다. 해석을 가리킨다. 그 데이터나 감각의 상태의 해석을 가리킨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정보는 그냥 해석되지 않는 감각 상태를 가리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또는 데이터나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감각의 상태를 가리키죠. 해석이 되면 이제 의미가 부여되니까 달라지죠.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 미묘한 차이가 뉘앙스입니다. 뉘앙스나 가치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나 감각 상태의 해석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의미는. 자, 그 다음 문장에 this, 이것은이죠. 앞문장 내용을 받아줍니다. 이것은 applies to, 적용이 된다죠. any type of information이죠. 모든 유형의 정보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유형의 정보에 적용이 돼요. from A to B인데 alarm signals가 나오죠. 경보 신호입니다. 경보 신호에서 정교한 진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에 적용이 된답니다. this는 앞문장 내용을 받아줘서 이어주면 해석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서가 나오죠. 코인 토싱 게임이죠. 동전 던지기 게임이죠.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in which 그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결정이 돼요. 뭐가? 연속적으로 앞면, 3번의 앞면을 던지는 것은 승리로 이기는 것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되는 그런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 in which D를 해석합니다. 연속으로 3개의 앞면, 동전 던지기에 해당 앞면이죠. 3번의 앞면이 연속적으로 던져서 나오는 것은 이기는 것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는 그런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시입니다. 어떤 특정한 경기자가, 플레이어가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바라는 결과, 여기서 바라는 결과는 연속해서 앞면이 3번 나오는 거죠. 이것을 결국 얻게 되어서 defeating all who challenge that player, 그 플레이어에게 도전하는 모든 그 플레이어들을 패배시키게 된다면 그렇겠죠. 연속 바라는 결과는 연속적으로 3번 앞면이 나오는 거잖아. 지속적으로
결국 원하는 결과에 3번의 안면이 나오게 되어서 그 선수에게 도전하는 모든 플레이들을 패배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tend to interpret, 즉 해석하다 나옵니다. 해석을 한다는 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 결과를 either or as the work of fortune, 어떤 행운의 작용으로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또는 else as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 on the part of the winning player, 이기는 플레이에 의한 clever, 교묘한 undetectable, 감지할 수 없는 cheating, 부정행위로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게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3번 안면 나왔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다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아주 아까 위에 나왔는 뭡니까?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를 부여한 거죠. 해석할 때. 자, interpretation 마지막 문장 중요한 문장인데 결론인데 주제문이고요. 해석은 우리가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 거기에는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뉘앙스까지 넣어가면서 포함시켜가면서 말이죠. 어떤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어떤 감각의 상태를 해석을 해서 의미를 끄집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요지는 몇 번으로 갈까? 1번,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정확한 답이네. 그죠?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우리는 경험적 확률에 근거하여서 미래를 예측한다. 경험적 확률에 근거한다는 말도 본문에 없고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13.8% 나왔습니다. 정답률이. 자, 1번은 68.3%, 68.3%죠. 자, 3번에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정보의 양이 많다는 말도 없죠.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말도 없습니다. 본문하고 상관없는 말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 다 지워버리세요. 4번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거 운이냐? 아니면 교묘한 감지할 수 없는 부정행위가 들어갔느냐? 판단할 때 출처 확인이 필수적이다. 출처 확인 필수란 말하고 관련 없죠. 정보 해석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의미가 왜곡된다. 정보 해석에 첫 줄에 정보를 해석하면서 이걸 다 들어갔죠? 단어가 본문에 사용된 단어. 개인의 감정 개입된다. 뭐 의미가 왜곡된다. 이 말 없죠. 그래서 결국 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보기에서 장난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본문 단어라고 반가워하지 말고 오답인 걸 걸러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답에 걸려들어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위에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정보는 해석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정보는 해석을 하면은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된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가. 요지라고 절대로 무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관하면 안 돼요. 3등급, 4등급 혹은 2등급 초반 학생들도 요지를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지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등급은 물론 맞췄겠지만 그 밑에 등급 학생들은 요지를 꼭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3 6월 평가원 시험 23번 주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보호가 됩니다. 내용상 주어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encourag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죠. 명사를 to 부정사 만들려면 to be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to be an active participants 부정사 보고 뒤에 not 다음에 a passive recorder도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두 개예요. 수동적인 기록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이게 목적격 보호거든요.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그 다음에 encourage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장려하다, 권장하다. 또는 부정적인 뜻은 조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격려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비동사 뒤에 on 다음에 getting이 동명사인데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involved 나와 있습니다. involved는 뭐뭐에 관여하는 뭐뭐에 참여하는 뜻이죠. 그리고 in이라는 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3개 나오죠.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이죠. 그리고 그 옆에 these가 받아주는 게 앞에 있는 thinking부터 responding을 가리킵니다. 해석할 때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through 다음에 them은 앞에 있는 these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are supposed to discover and express인데 be supposed to 부정사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즉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admittedly 인정하건대는 단어죠. admittedly it i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take notes에서 it이 가주어고 to take notes라는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여기서 보어를 considerably란 부사가 비교급, 보어, 형용사 비교급이죠. 보어가 되는 걸 수식하면서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difficult to follow에서도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문법 구조죠. 그리고 중요한 구조 하나 나옵니다. no란 단어가 타동사고 how부터 그 다음 줄에 important까지가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여기에서 how much over의 전치사 over의 목적어가 what절이죠. what절 안에 분석을 해보면은 what은 saying이란 단어죠. say란 단어의 목적어로서 앞에 what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면 참 좋죠. 간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it is not easy 역시 it이 가주어고 to take notes가 진주어인데 진주어가 두 개예요. and 다음에 to formulate 명확하게 표현하다 뜻인데 진주어가 두 개인데 앞에 to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formulate의 목적어가 what절이죠. 여기서도 what절 속에서 what은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그 다음 줄에 보면 note taking 뒤에 나오죠. 메모하는 것. help에서 s 붙죠. help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어 나와도 되고 to를 빼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목적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keep은 5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keep 다음에 you가 목적어, active and alert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it allows에서 it은 note taking을 가리키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를 쓰죠. 여기서 impose A on B, A를 B에 부과하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it도 note taking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prepar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 목적격 보호를 쓰는 구조였습니다. 문법은 많아 보여도 간단한 문법이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줄에 보면 수업 시간에 하는 토론의 목적은 여러분이 수동적인 기록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토론이죠. 토론. 형광펜을 중요한 걸 다 작업해 놨습니다. 그걸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much of the emphasis in the discussion 또 반복되죠. 키워드가 토론에 있어서의 강조의 많은 부분은 뭐에 관한 거다?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reacting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관한 거다는 거죠. 토론에서의 강조의 많은 부분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관한 거다. These는 생각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적 활동이야. 학습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들을 발견을 하고 표현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인 활동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지적인 활동들이다. 그 다음에 라이팅이 등장합니다. 뭔가 토론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라이팅은 invaluable, 매우 가치 있는, 매우 귀중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어떤 과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과업이란 것은 여러분이 토론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발견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근데 unfortunately 나와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수업 시간 토론이 시작될 때 펜이나 펜슬이 놓여진다. 이 말은 학생들이 펜과 연필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즉 메모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점이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토론 시간에 메모를 하면서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거의 핵심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인정하건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이 강의하는 것으로부터보다 강의로부터보다도 토론으로부터 메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강의와는 달리죠. 토론은 뭐한다? 체계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리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죠. 강의는 딱딱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진행해 나가면 되지만은 토론은 강의와 또 다른 점이 많죠. 체계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고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와는 다르게 토론에서 메모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학생들은 보통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메모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텐데 메모를 안 하죠. 여러분이 TV 토론 같은 거 봤죠?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TV 토론 나오는 거 보면 토론하면서 메모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자라면 쉽지 않죠. 여러분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메모를 하고 또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게 쉽진 않아. 그러나 하면서 중요한 말 합니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토론에 있어서의 메모 같이 가잖아요. 토론할 때 메모하는 것은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리하기 쉽다는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요약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뭘 말할지도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고 굉장히 관리하기 쉽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하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아주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또한 메모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체계를 그 토론에 부과하도록 허용해주고 그리고 메모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도록 준비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지. 뭘 말할지. 그래서 결국은 토론할 때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제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Reasons to standardize procedures for class discussion이죠. 수업 토론을 위한 그런 절차를 표준화하는 이유. 절차를 표준화한다는 말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퍼블릭 스피킹 대중연설을 위해서 메모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전략. 대중연설도 없고요. 메모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없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죠. 다 틀린 거예요. 3번, 토론에서 나왔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위한 메모의 중요성. 이게 정확한 답이죠. 메모 나왔죠? 토론 나왔죠. 그죠? 3번 정답입니다. 4번에 수업 후에 노트를 요약하고 요약하고 리뷰, 복습하는 효과.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죠. 관련 없습니다. 5번에 라이팅 과제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성시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혜택 2점. 브레인스토밍 관련 없잖아요. 그죠? 라이팅 과제를 위해서도 관련 없고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잘 만들려고 했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3번 주제 문제를 잘 살펴봤어요. 요즘 학생들이 2, 3, 4등급 학생들 주제나 제목을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특히 어려운 그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제, 요지,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해석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무덥지만 열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3 6월 모의평가 2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as는 접속사죠. 양태 접속사라 그러는데 그런 전문 용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해석할 때만 알면 돼요. 이듯이, 하듯이, 뭐뭐처럼. 두 번째 found는 타동사 find의 pp죠. 타동사의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everal major industries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thouse는 those people을 줄인 거죠. involved with가 앞에 있는 those를 수식하죠.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초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who were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 시제가 was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쭉 내려가서 but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죠. 전환점이 있고 그 다음 문장에 현관펜 칠해놨는데 이 문장이 문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begin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수동이죠. to be pp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to be developed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 다음부터 as죠. 콤마 삽입되어 있는 걸 빼버리면 뭐뭐로서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distinct는 뚜렷한 별개의 뜻인데 뒤에 offer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사행식 동사로 쓰였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별개의 시설, 뚜렷한 시설로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a class of diners인데 한 부류의 식사하는 사람들인데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prided themselves on, pride oneself on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는 tell me what you eat가 사행식 구조죠. what은 it의 목적어고 그 다음 tell you who you are도 역시 사행식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문법은 별다른 게 없죠. 특별한 게.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제목 문제도 요즘 많이 틀려요.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은 주제 제목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수능에서. 자, 첫 줄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it은 food를 가리킵니다. 음식은 또한. 그리고 해석할 때는 지금 부드럽게 해석하려면 세 번째 줄, 넷째 줄을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거꾸로 쭉 올라오는 해석을 저는 많이 선호합니다. 영어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직독직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음식은 또한 농업이나 식품 가공, 식품 소매업, 식품 서비스업에서처럼 전 세계로부터의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산업들을 위한 근간이고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겁니다. 음식은. 그렇겠죠. 일단은 사람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음식과 연관된 산업들이겠죠. 그게 근간이다. 다음에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이런 말이죠. 수천 년 동안에 the focus of those involved with food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인간과 경제 현상으로서 음식에 연관된,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was on it는 음식의 소유격이에요. 음식의 생산, 음식의 보존, 음식의 유통, 음식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실용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인간과 경제 현상으로서 음식에 관련된 사람들의 초점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음식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란 말의 부연상술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벗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것이 앞에 나온 이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필자가 이제 말하는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가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활 필수품 이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생활 필수품 이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생활의 필수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레스토랑트, 식당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began to develop. 코마 나오고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에서 그 다음 줄에 보면 다이닝 초이스죠. 어떤 식사의 선택권이라든지 테이블의 서비스라든지 사교를 위한 기회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아주 뚜렷하고 별개의 시설로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생필품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rise는 등장, 대두, 뭐 부상 이런 뜻인데, 그런 식당의 등장은 결국에는 led to 뭐뭐로 이어졌어요. 관계대명사들도 먼저 번역하는데 물론 뒤에서부터 해석이 옵니다. 어떤 맛과 음식과, 이 테이스트는 맛이란 뜻도 되고 취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과 음식, 그리고 요리에 대한 비평가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로 이어졌답니다. 다시 말해서 미식가가 등장했다는 거고, 그 미식가들이 가는 레스토랑은 고급 레스토랑이죠. 일반 레스토랑, 즉 레스토랑의 어떤 등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문가가 나왔죠. 유명한 사람이 같은데 이 사람이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of the 다음에 밑에 발음 기호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발음을 학생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culinary 또는 culinary 해가지고 요리의 철학자로서 알려져 있고, 또는 오늘날의 parlance 용어로 foodie 미식가 또는 식도락가입니다. 식도락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특별하게 선호해서 그 음식을 뭐 즐기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더 잘 알려진 saying, 격언들 중에 하나, 원이잖아. 하나는 뭐냐? Tell me, 나에게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봐라. 그러면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who you are, 여러분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게,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격언의 의미는 사람의 음식 취향이나 식생활은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생활 방식,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을 찾아볼게요. 1번 Changing appetite. appetite 식욕이죠. 변화하는 식욕. 식욕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문에 관련이 없어요. The return of fine dining. 고급 식사로의 귀환. 본문이 없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거는 날려버리세요. 그냥 음식이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번은 틀리고. 두 번째, beyond mere necessity. 단순한 필수품을 넘어간다. 그렇게 했죠. The rise of food culture. 음식 문화의 등장 부상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단순한 필수품을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팁스는 요령인데 social occasions는 사교 모임이라고 해석하세요. 사교 모임을 위한 식당들을 선택하기 위한 요령.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4번 Why table manners matter. matter는 중요하다는 일형식 자동사인데 테이블 예절, 식탁 예절이 왜 중요한가? 이거 관련 없죠? Food and class identity. 음식과 계급의 정체성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다음에 How industrialization is taking over food production인데 takeover이 장악하다입니다. 지배하다, 장악하다. 그래서 산업화가 식품 산업을 장악한 방법이죠. 그것도 not mentioned입니다.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쉽진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적당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1등급을 꼭 받아야 되겠다면 21번부터 24번까지는 절대 틀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D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3 6월 모의평가 29번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R이 밑줄 꺼져 있죠. 자, 여기서 주어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R이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입니다. 그럴 때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죠. changes가 주어예요. 동사가 R이죠. 일단 1번 문법 문제는 여러분한테 수월하게 넘어가는 코스네요. 그죠? 그 다음에 in managing. 전치사 다음에 manage라는 타동사의 ing, 동명사어죠. managing. 그리고 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감정적인 강도가 목적어로 나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by 앞에는 보통 pp가 나오는데 induce가 유발하다예요. induced, 유발된 pp로서 앞에 있는 emotion, 감정들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in 다음에 making 역시 동명사인데 make가 오형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2번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해석할 때는 부사처럼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부사를 써놓고 틀리게 만들어 놓죠. 다음에 쭉 내려가서 with whom 보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전치사는 뒤에 있는 동사 부분과도 연관될 수가 있죠. be familiar with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이때 whom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유형들입니다. 유형들.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구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어요. make란 동사 다음에 it이 나오면 가목적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옵니다. easier, 목적격 보호죠.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이게 진목적어입니다. 여기서는 to가 들어가야 되죠. to perceive가 되어야 정답입니다. 그리고 의미상조가 필요하면 부정사 앞에 쓰면 됩니다. force.
그래서 make it easier for us to perceive. 이런 정도의 구조는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perceive라는 단어가 뒤에 목적어 나오고 to be 명사 나와서 목적격 보호 취하죠. perceive가 오형식 구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에 문법이 여러 개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챙겨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real one 할 때 이 one은 부정대명사인데 앞에 나왔는 스토리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중간에 be used to 부정사 있죠.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be used to ing는 동사하는데 익숙하다죠. 뭐 하는데 익숙하다는데 be used to 부정사는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꼭 챙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 줄 앞에 involving. 자, ing 현재 분사인데 involve가 타동사로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연루시키다, 수반하다죠. 뒤에 목적어 폭력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분사입니다. 목적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social problems를 수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텔레비전부터 다음 줄에 time and place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나오고 let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 let은 구조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입니다.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호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watch는 다시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쓸 지가 또 동사 원형입니다. 지금 이 문장도 서술형 되면 꽤 좋죠.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분사 나오고 let 목적어 목적 보호 동사 원형,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동사 원형이죠. 다음 4번 문법 문제 보면 safely란 부사는 동사를 꾸미거나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꾸미죠. 여기서 distance라는 단어가 pp입니다. 이 pp가 앞에 있는 settings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safely 맞죠? 과거분사 pp를 꾸미죠. 밑에 제가 정리해놨죠. distance A from B, A를 B로부터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배경으로부터 멀어진, 안전하게 멀어진 배경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세팅을 환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게 지금 없네요. 마지막에 is removed 수동태 나왔는 것 밖에는 없네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요번에 6월 평가원 문법은 구조가 참 괜찮아요.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부평이나 수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줄에 보면 degree of closeness, 친밀도죠. 친밀의 강도니까 친밀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꽤 중요하답니다. 친밀의 정도, 친밀도에 있어서 변화들이 꽤 중요하다. in managing emotional intensity입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의 강도 조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추상적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자가 예를 들어주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Take emotions induced by television이죠. 텔레비전에 의해서 유발된 감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의해서 유발된 감정이죠. 그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 다음 보세요. closeness, 친밀함, 그리고 familiarity, 익숙함은 중요하다. in 다음에 오형식 구조인데 허구의 환경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하답니다. 다시 친밀함과 익숙함은 허구의 환경이죠. 그 TV 속에서 나오는 환경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과는 다른 허구의 환경이죠.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진짜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시청자가 감정이입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Accordingly, 따라서 most TV shows,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are set, 설정이 됩니다. in the present or in a time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가 되죠. 현재나 시청자의 기억 속에 어떤 시간 속에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의 기억 속에, 시청자의 기억 속에는 과거를 말하죠. 그 안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TV쇼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뭐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TV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Most characters입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ar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동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타입은 유형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유형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익숙한 그런 유형이 되기로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익숙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시청자죠. 시청자들이 익숙한 그런 유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캐릭터 같으면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지겠죠. 계속 끝까지 안 보겠죠.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입니다. 그러한 친밀함과 익숙함은 우리가, for us, 우리가 the imaginary story입니다. 상상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로 인식하기를 더 쉽게 해준다는 거죠.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다시 한번 더요. 그러한 친밀함과 익숙함은 우리가 상상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해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상상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니까 그만큼 캐릭터라든가 주인공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재미도 느끼고 끝까지 보고 이렇게 했죠. In other circumstances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 속에서예요. such as 뭐 같은 거냐면 when violence is shown on TV입니다. 폭력이 TV에서 방송이 될 때와 같은 다른 상황에서는 the closeness variable이죠. 변수라는 단어 꼭 외워두세요. 이거 수능에 잘 나옵니다. 변수. 친밀함의 변수가 is used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이용돼. 친밀함의 변수가 감정적인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력적인 드라마라든가 폭력 영화 같은 상황 속에서 시청자가 그 내용을 보고 있을 때 감정이입이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뭔가 무서워하고 두렵고 거리감을 두고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인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친밀함의 변수가 이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익숙하고 친밀함이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 감정이입 쉽지. 빠져들어가기 쉽고. 근데 폭력적인 성향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친밀함의 변수가 감정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오락물은 tend to place social problems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까지 먼저 보면 텔레비전의 오락물은 폭력을 관련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또 다른 시간대와 장소에다가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록 허용해 주는데 그러한 허구화된 등장인물들이 맨 뒤에 보면 우리 자신의 그런 배경과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그 허구화된 캐릭터들이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죠? 이 부분 해석이 쉽진 않아요. 한 번 더 해석해 줍니다. 텔레비전에 있는 오락물은 폭력을 관련시키는 사회 문제를 또 다른 시간이나 또 다른 장소에 배치를 해서 시청자인 우리 자신의 환경과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켜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전반적인 독해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없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가 밑줄이 5번이 꺼져 있기 때문에 해석 정도만 하면 됩니다.
크게 내용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해석해 드릴게요. 폭력이 contemporary setting, 동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발생할 때는 그 폭력은 일반적으로 경찰과 범죄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동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일어날 때는 경찰과 범죄자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폭력은 선량한 citizenry, 시민이죠. 선량한 시민의 삶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건 없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평 29번 어법 문제를 완벽하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열공하시고 수능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3 6월 모의평가 30번 낱말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gaining이란 동명사 주어가 보이죠. 그래서 involves에 s가 붙습니다. 그리고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는데 not just but이 나왔죠. not just는 not only와 똑같고 but also에서 also 생략됐습니다. 상관접속사 병렬 구조로서 involve의 목적인 finding과 ensuring이 동명사 병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ensuring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어요. ensure이 타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that voice에서 that은 보이스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문법 분석을 끝내고 두 번째 문장에서 셋째 줄이죠. 끝부분에 over 다음에 building이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a brand는 빌딩의 목적어지만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5형식 구조인데 memorable과 distinct란 단어가 목적격 보어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distinct from, 뭐뭐와 구별되는 꼭 외워두세요. 지금 형광펜 칠했는 부분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drawing이라는 현재 분사 보이죠? 다시 말해서 셋째 줄에 기업가들부터 다음 줄에 경쟁자들, 경쟁업체들까지가 주절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와서 분사가 나오는데 이 분사 뒤에 구조가 draw A to B, A를 B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핀포인트가 정확히 찾아내다인데 동명사죠.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crafting도 by에 연결되는 동명사고 and 다음에 shaping도 by에 연결되는 동명사, 즉 세 개의 동명사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while scholars might initially find, 여기서 find는 5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these 다음에 쭉 나와서 concept까지가 목적어고 alien이 목적격 보어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the aim is to highlight,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있죠. 보호가 되죠. 목표는 강조하는 것이다죠. 그리고 쭉 가서 and 다음에 포지션 앞에도 to가 생략되었어요. to highlight와 병렬 구조입니다. 포지션 A as B, A를 B로서 자리매김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줄에 D1 who에서 D1은 선행사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not just, not only 다음에 in ing 병렬 구조입니다. 그 다음 but also에서 also 생략되어 있고 in ing
인동명사, 상관접속사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 a distinctive voice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it's about ing, about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뭐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balance A with B, A를 B와 균형을 맞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unique voice가 선행사고 지금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live는 해석할 때 남기다로 해석하시고 동그라미 5번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틀렸고 lasting이나 memorable, powerful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끝냈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이죠. 여러분의 쓴 글에 대해서 청중을 얻는 것, 즉 청중을 확보하는 것은 involve, 수반하다죠. not just finding a voice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찾는 것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ensuring that voice resonate with your intended readers죠.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의도된 독자들과 함께 resonate, 공명하다죠. 공명하도록 ensuring, 보장하는 것을 수반한답니다. 자, 한번 더 해석해 줄게요.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독자를 확보하는 것은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된 독자와 함께 그 목소리가 공명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입니다. 외워두시고요. 기업가들은 그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성이냐면 다음 줄에 that들부터 comparators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 코마 다음 분사 나왔죠. 이럴 때 뒤에 that부터 끝까지 services까지를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 기업가들이 memorable, 기억에 남을 만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기업가들의 경쟁 업체들과 구별되도록 만들어서 고객들이 그 기업가들이 만든 제품이나 기업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겠죠? 기업가들이 고객들이 봤을 때 기업가들이 기억에 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 경쟁업체도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들을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업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자, 대인은 계속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들은 이것을 성취를 합니다. 달성합니다. 뭐함으로써 세 가지 ING 나온다 그랬죠. 그들의 목표가 되는 그 청중이죠. 그들의 목표가 되는 청중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고유한 가치 제안을 만들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자, 1번에 비해서 기업가가 고객을 끌어들여서 경쟁자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듯이 작가도 역시 자기의 브랜드 전략의 첫 단계로서 자신의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가들이 목표 청중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맥락에서는 여기서는 핀포인트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 While scholars might initially입니다. 학자들이 initially 처음에는 이런 기업가적인 개념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지만, 즉 낯설게 여겨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학자들은 actually 실제로 when 뒤에 보세요. 그들의 학술적인 writing, 그래서 그들 자신들을 차별화할 때
기억과와 비슷한 그런 관행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consider이 나오죠. 고려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인데, 2번 설명할게요. 에일리언. 자, 학자들은 처음에는 기업가의 전략, 즉 브랜딩하고 목표 설정하고 이런 것을 낯설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while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뭐뭐이지만. 이 while 이끄는 종속절에 alien이 사용됐다는 것은 학자들의 초기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곧 이어지는 주절에서는 학자들 역시 유사한 전략을 수행한다는 점이 제시가 되었죠. 처음에는 낯설지만 실제로는 유사하다는 그런 대조구조 속에서 alien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입니다. 전형적인 문헌 검토, 그리고 동기 부분인데 학술 논문의 전형적인 문헌 검토와 동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말해서 목표는 기존의 연구에서의 그 공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이 these overlooked areas입니다. 이러한 간과된 영역,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의 공백이에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목표는 뭐라고요? 기존의 연구에서의 공백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이런 간과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The challenge, 도전은 라발이라는 사람이 제안하듯이 이 도전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독자들이 이것은 그 저자의 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목소리를 기르는 데 있답니다. 도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것은 그 저자의 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목소리를, 자기 스타일의 목소리를 기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표현과 그 다음 줄에 여러분의 청중에게 영구적인 또는 기억할 만한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독특한 고유한 목소리의 개발을, 균형을 맞추는 거다.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표현과 청중에게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기억할 만한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독특한 목소리, 고유한 목소리의 개발을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에 보면 3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법, 내용에 대해서. 3번의 갭은 학문적 글쓰기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때 그 기업가들이 하는 것과 유사한 관행을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공백을 찾아내서 강조하고 이런 간과된 영역을 다룰 사람을 자기 자신, 즉 자기는 학자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자기 입지를 구축한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갭은 맞죠. 그 다음에 cultivating을 설명해 드릴게요. 글쓰기의 도전 과제는 단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목소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독창적인 목소리를 자기가 길러내야 된다. 이거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길러내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 봤을 때는 cultivating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에 맞는 어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금 틀렸다고 했습니다. 5번은 뭐냐면 작가가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고유한 목소리를 개발해야 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죠. 독자에게 이것은 누구의 글이다라고 인식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지속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의미로서
이 문맥에 맞게 써야만 되기 때문에 temporary와 반대적인 의미의 단어인 밑에 적어놨는 lasting, memorable, powerful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해가 쉬운 독해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정확하게 100%싹 이해된다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내가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EBS에도 이런 수준의 지문이 많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셔서 어휘 문제, 구평이나 수능에서는 절대 틀리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꼭 맞춰주기 바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